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달 초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이 여야, 국회 정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하청기업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 파업 노동자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제한을 골자로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였는데요.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큰 만큼 한동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본 사안을 YTN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노란봉투법이 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평가원님 관련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YTN은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앵커 리포트 그리고 팩트체크 보도 등을 통해서 자세히 짚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상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어떤 내용 앵커 리포트 보도를 보면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가결 직전에 이제 이 보도가 있었는데 그 시점에 노란봉투법이 과연 무엇인지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가독성이 높은 적절한 시각 자료의 제시가 정책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고요. 이를 통해 여당과 야당, 노측과 사측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측이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파업 후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당은 불법 파업이 만연하고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부분을 전한 이 본 보도는 시청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해설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양쪽의 의견만 들어본다면 둘 다 합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가 어떤지 등이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여야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박사님 관련 보도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야 입법 독주 윤 거부권 재연되나 또 무색해진 협치 악수 보도에서는요. 국민의힘 의원이 없는 본회의장에서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황부터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낼 것이라는 예측까지 짚어주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 과정 내내 부정적인 기류가 뚜렷했다라고 전했고요.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 이번에도 우세하다고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짚었는데요. 본 사안이 팽팽한 대립이라는 노사 양측을 넘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게 중요 의제임을 전 새삼 환기시키는 보도라는 점에서 이 본 보도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11월 22일 보도인데요. 윤 거부권, 부정 여론 51%, 쌍특검 추진 적절 59% 보도는요. YTN의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안 된다라는 여론이 51%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이 29%에 그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여론조사에서 모름과 무응답이 20%를 차지한다는 점은 본 의제가 언론을 통해 이게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가,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본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흔히 큰 틀의 노동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왜 노사정 대타협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는 본 의제가 여러 이해관계들 속에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제 그만큼 이게 다루기 까다로운 의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존속을 위해서는 꼭 다뤄져야 할 거대 의제라는 뜻이기도 해서 저는 YTN의 이 여론조사 보도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오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그간 과정은 앵커 리포트나 또 노란봉투법 처리 임박, 입법 중단돼 반드시 처리 등의 보도는 이 법안 논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서는 이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내용을 전달했고요. 또 노동계와 경영계 또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각계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논의의 전개 과정과 논란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밝힐 때 근거가 명확한가에 대해 사후 검증이나 또 논의가 다소 아쉽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한상인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노동계는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죠. 네, 이제 말씀해주신 입장 차이 관련 사후 검증, 논의 등은 보충 내용이 조금 더 튼튼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과거부터 오랜 대치 국면의 반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언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자칫 예산일처럼 치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그 쟁점 법안이고 그리고 또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분명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회적 논의나 수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시간도 많이 끌었는데 뭐 언론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가볍게 다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중요한 의제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렇다고 이제 뭐 학계나 노사 양측에서 보기에 충분히 다뤘다고는 말 못해도 굉장히 많이 다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론사로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은 언론사도 하나의 회사고 그리고 또 광고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혹시 사용자 측, 기업 측의 입장을 은근히 편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자기 검열 같은 걸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또 노동조합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양쪽을 항상 스스로 감시 견제를 합니다. YTN은 이것을 이제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공정하게 다루면서 이것이 사회적인 논의, 공론장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실적인 부분과 또 YTN의 극복 방식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들의 입장에선 이에 당사자, 이 각 입장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YTN 대담을 좀 살펴볼까요? 네, 9일입니다. 서용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연했습니다. 뉴스라이브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오늘 상정 서용교 최고위원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였는데요. 이날 대담 앞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금 부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동영상으로 먼저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근거였는데요. 이에 서용교 의원이 포스코 사례라든지 또 쌍용 자동차 사례를 언급하면서 하청이라도 이 원청과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노동쟁의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다소 짧게 내용을 다룬 점은 아쉽지만 입법 취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의 근거를 짚어본다는 점에서 비교가 됐습니다. 대담의 형식은 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통과, 윤 3호 거부권 행사하나 이 보도는요. 긍정과 부정 양측의 시각에서 개정안을 평가한 균형감 있는 대담의 사례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꽤 예측되기도 이게 했던 만큼 행사될 경우에 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를테면 어떤 부분을 노사 양측이 서로 한 발씩 물러서고 또 다가서야 할지에 대한 대안 제시는 좀 다소 미흡했는데요. 때문에 저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사전 대담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즉 본 법안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측을 함으로써 법안의 과도함은 경계하고 부족함은 채우는 전문가적인 평가가 언론을 통해 미리미리 논의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국내 사례는 물론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본 법안이 갖는 실효성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역시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안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는 그런 토론회 자리가 좀 더 있었다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 13일이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연해서 이 정부의 입장을 알게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유지하면서 업종 직종별 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다 제목이었는데요. 이날 이 장관은 퇴보, 또 혼란, 어려움, 후폭풍과 같은 몇 가지 단어로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이 여야가 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까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재계가 이야기했던 일자리와 또 투자의 축소라든지 또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게 한다는 주장, 또 노동계가 말하는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근거와 또 현실에 대해서도 각각 좀 더 그 사실 확인 보도를 해줄 수는 없을까. 주장만 열거하고 옮겨서 보도하다 보니까 이 각 주장에 대한 진위를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졸속 입법을 막고 또 타협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이 분석 혹은 평가 보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건전한 입법 처리 절차까지 도움을 준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말이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 간의 입장만 늘어놓다 보면 정리되지 않은 어떤 방대한 내용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또 자칫 어떤 갈등 프레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 논쟁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인가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즉, 그 핵심은 과도함인데요. 그 과도함을 판단할 기준의 부재가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 노동계와 기업은 당장의 이해관계만 놓고 보면 이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저는 언론 역시 이들이 원활히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중재자로 기능을 해야 할 국회의 여야 간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의 입장차가 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몇몇 보도들의 이게 제목들만 봐도 극명하게 갈리는 견해차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처리 임박, 입법 중단 반드시 처리. 여 불법 파업 면죄부, 야 윤 정상 공포해야, 야 입법 독주 윤 거부권 재현되나, 무색해진 협치 악수라는 제목의 보도들이 여야 간 그리고 야당과 정부 간의 팽팽한 기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처럼 양측의 이해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언론 보도는 갈등을 보도하는 것에 아무래도 초점을 두게 되는, 즉 갈등적인 프레임에 갇히기가 쉬운데요. 이 부분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보도 형태는 사실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11월 11일 양대 노총 수만 명 도심 직결 노란봉투법 촉구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여의대로 현장에 취재 기자가 직접 나가서 현장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어 11월 13일 보도였습니다. 경제 6단체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의 거부권 행사해야의 경우에는 경제 6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노란봉투법이 공포되면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여 불법 파업 면죄부 대 야 인권법 거부 말아야 제목의 보도를 보면 이 정치권 반응을 주로 다룹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는 주장을 했고요. 또 민주당은 최소한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대치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위의 보도들은 YTN의 사회부는 그 노동계를, 경제부는 사용자 측, 그러니까 경영계를, 또 정치부는 입법 논의를 벌이는 이 정당 사이의 대치를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취재 부서가 있고 또 출입하는 취재처가 구분되니까 다루는 아이템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취재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고 심지어 국회에서는 이견 차이가 커서 이 프레임 전쟁이 극화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혼란과 갈등을 좁혀 논의를 좀 지속시킬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악의적으로 갈등 프레임을 만들어서도 안 되겠고요. 그럼에도 언론이라면 부안해동하지 말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어떤 대립적 사안을 갈등 프레임으로 딱 엮어서 그 부분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들도 항상 그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 주장의 배경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다투는지, 이게 정말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건지 아니면 사용자의 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걸 따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런 건 항상 저희들도 늘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여야의 어떤 대립 프레임 속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이 좀 저희들이 그냥 변명 삼아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그것이 좀 진지하게 더 논의돼서 좋은 결론을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 다만 이게 어떤 정치권의 기싸움이라든지 정당 간의 어떤 세력 다툼 이런 걸로 이게 휘말려서 같이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언론도 굉장히 역부족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이제 역할을 다하려면 좀 더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를 더 파헤치는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좀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개혁 의제 점화의 계기가 되길. 그 방향성에 대한 의견차는 있지만 노동개혁이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라는 점, 여기에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노조법 2, 3조의 개정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이 좀 더 거시적인 틀에서 노동개혁 의제를 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YTN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도한 기대도 또 과장된 공포도 경계해야.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또 과장된 공포도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사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을 해가야 갈등과 대립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YTN은 절충안을 찾아 나서기 위해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 범위를 제안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각자의 주장을 키우는 그 확성기 노릇에만 충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